사단법인 청년선교가 청년 인턴 선교사들의 파송을 앞두고 두드림 투게더 축제를 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인턴 선교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비전을 나누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회협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에 나섰습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가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입학하기 전 재학생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학교 문화를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의 선교 비전을 이뤄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인턴 선교사로 세워 열방으로 파송하고 있는 사단법인 청년선교인데요. 과거와 미래 인턴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듣는 제2회 2024 두드림 투게더 축제가 열렸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선교 비전을 세워가고 있는 사단법인 청년 선교가 제2회 두드림 투게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선교는 두드림 투게더 2+2 인턴 선교사 플랫폼을 통해 1년 임기의 인턴 선교사를 2명씩 6개월 간격으로 한 곳에 총 4명이 한 팀을 이뤄 훈련받고 섬기는 미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턴 선교사가 현지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 언어와 문화, 리더십 등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인턴 선교사는 파송에 앞서 2주간 십자가 복음학교 선교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이를 마친 후 과거와 미래 인턴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유업과 부흥을 예비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두드림 투게더 축제입니다. 헌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선후배 인턴 선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토크쇼와 선교지 현황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청년선교 이사장인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 두드림 투게더 지도위원인 김영희 목사의 선교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인턴 선교사로 중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다녀온 배현익 인턴 선교사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일상생활에서도 선교사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국위 인턴 선교사들을 향한 응원도 전했습니다. 편하지만은 않고 좋지 않은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뒤돌아보면 너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예정인 국위 인턴 선교사 정사랑 청년은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며 축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신의 길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평안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길에 서기로 결단했어요. 저는 이 길이 점점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는 게 실패라고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신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제 1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선교 이사장 여주봉 목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1000명의 인턴 선교사를 매년 세계 250개 지역에 파송하려 한다며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군, 캠퍼스, 직장, 해외 등 선교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중에 삶이 가능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열방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주님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죠. 한편 사단법인 청년선교는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를 중심으로 지난 2007년 군 복음화를 위해 시작한 청년 사역을 보다 확산하고자 2017년 설립됐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각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어 한국교회 미래선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에큐메니칼에 관심 있는 이들을 모아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소통의 붓으로 다시 쓰는 교회 협의 100년, 그리고 미래, 한국 에큐메니칼 대토론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에큐메니칼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애정을 가진 이들이 테이블마다 둥그렇게 모였습니다. 에큐메니칼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 토론의 장이 열린 겁니다. 교회협이 개최한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에는 교회협 총대,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집단 지혜를 모았습니다. 특히 대토론과 소그룹 토론, 일치연합, 사회봉사, 기후위기, 사회정의, 통일, 국제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분야별 집중토론, 세대 간 집중토론, 종합토론 등 토론 형식이 총동원된 소통의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교회협 측은 교회협의 역사를 정리하는 자리인 동시에 앞날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자리라고 정책협의회에 의미를 전했습니다. 다시 쓰는 이 100년사, 지금까지를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말 앞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NCK를 통해서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기대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정책협의회에 필요한 자세로 탈권위적 소통 의지, 경청을 들며 교회협은 한두 사람의 리더십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협의회임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계도하고 그리고 견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들의 입도 열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귀를 좀 많이 열으면 좋겠습니다. 기조 발제자는 현재까지의 한국 에큐메니칼을 정리하며 교회협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소속 교단과 기관으로부터 파송받은 대표들은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협력한 후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협의 정체성이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튼튼한 재정의 자립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연대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교회협이 발표할 창립 100주년 관련 선언문에 토대가 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가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신입생이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 재학생과 함께 어울리며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가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자 앙상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19년부터 진행한 이 캠프는 말씀 묵상과 나눔, 자기주도 학습 등 학교 문화를 신입생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 재학생이 함께 참여해 신입생과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체 학년이 같은 클래스 안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 후배들이 서로 이끌어주고 따라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가족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교사와 4-5명의 학생들이 소그룹을 이뤄 성경을 읽는 시간도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We also have a quiet time and then the chapel time. And the quiet time is a time for students to be in a small group with teachers, maybe 5 students, 4 students with one teacher, and they read the Bible and they reflect on God's word. If there's time, they share. 큐티와 채플이 어렵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같이 하며 흥미롭게 느낀 신입생도 있습니다. 또 7학년으로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재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미있는 학교 문화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여도 큐티나 이런 것도 할 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학교에서 맨날 큐티 같은 걸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캠프도 와서 다른 친구들과 언니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같은 교회 학교 동생으로 알고 있었던 신입생과 재학생도 있습니다. 일반 학교와 다른 환경에 힘들 수 있지만 캠프에서 서로 챙겨주며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이 앙상블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언니 오빠들이랑 인사하면서 재밌고 그런 게 살짝 상상이 될 것 같아요.
학기 전부터 함께하는 다음 세대, 기독교 가치관으로 앙상블을 이루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청현제의 말씀 그라피 선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제13회 부활절 말씀 깃발전을 개최합니다. 청현제의 부활절 말씀 깃발전은 매년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에 주요 신학대와 기독교 단체, 전국 교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범기독교 문화 캠페인입니다. 깃발전에 동참하길 원하는 교회는 청현제의 말씀 그라피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 깃발과 메시지 깃발을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현제의는 많은 크리스천이 작품 관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김영현 사무총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양재성 상임대표가 녹색 예언자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이진형 전 사무총장의 이임사와 감사패 전달, 연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새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영현 사무총장은 세상은 한국교회가 불러일으킬 성령의 녹색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화연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녹색 바람을 전하는 바람길이 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김영현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기화연에서 간사와 집행위원으로 일해왔으며 농촌 지역 송전탑 설치 반대 운동과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 등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대부분이 사역지의 기초 통계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목회자의 82%가 지역의 인구수와 연령 분포 등 기초 통계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대원은 이와 관련해 기초 자료를 살피는 것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범국민연합이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와 관련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면서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능장학재단이 제14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학생 등 총 4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능장학재단 박경진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동향으로 자라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지 재산관리와 이양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선교지 재산 관련 재판법의 취지와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선교지 재산에 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본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전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 시대의 한국교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어린이전도협회는 어린이 전도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교사를 양육하고 어린이 전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TC 교사대학 현장을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아침부터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어린이 전도협회 광주지회입니다. 교회 밖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제77기 TC 교사대학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론만 듣고 교육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되어진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2단계가 끝나고 나면 3단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TC 교사대학은 어린이 전도, 양육과 성장,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 3단계의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교사에게 필요한 어린이 전도와 사역에 대해 기본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전도협회는 말 그대로 어린이를 전도하는 기관입니다. 예수님 믿게 만드는 일이 전도하는 일부터 진행돼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협회는
교회 밖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고요. 어린이 전도협회는 전 세계 210개국, 국내 54개 지역에서 어린이 전도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광주지회는 48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협회를 통해 매년 12,000명의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예수님 만나야 모든 것은 14세 이전에 결정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어린아이 때 가르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비전이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더 많은 교사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제4차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대구 경북 기도 대성회가 23일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이날 기도회에는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가 환영 인사를 전했고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의 대표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는 바울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발굴되어지고 다시금 세계 선교를 향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4차 로잔 대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는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인 제4차 로잔 대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 인도를 맡았고 또 범어교회 이지훈 목사가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원리를 연구해온 행복한 부자 학회가 2024년 동계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복한 부자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박정윤 교수, 조성표 교수 등 강사 3명이 나서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편 행복한 부자 학회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심리학, 재무 경영 등 통합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학술대회와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도운동본부가 120문도 기도운동 여자 목회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계 기도운동본부 총재 김대성 목사는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기도운동본부는 작년 11월 남목사 발대식에 이어 이번 발대식을 통해 여목회자 120명을 세우고 박선래 초대 여목회장에게 기 전달의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평신도를 비롯한 8개 그룹의 120문도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여자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합심해서 모아서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교회별로 기도가 다시 살아나면 성령의 불꽃은 타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건대학교가 2023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유영환 이사장은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건대 이희학 총장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눠주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모건대학교는 박사 138명, 석사 159명, 학사 1,47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원주 큰나무교회는 지역에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큰나무교회는 성도들의 후원금을 모아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 7,500장의 연탄을 기부했으며 나눔식에선 원주시 단계동 일대 이웃들을 위해 1,2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측은 매년 이웃들을 향한 교회의 꾸준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기부받은 연탄을 이웃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타미 워커와 CA밴드가 함께하는 찬양 컨퍼런스가 제주 영락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타미 워커와 CA밴드가 예배 인도와 찬양 밴드 마스터에 관한 집중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예배 인도와 건반, 베이스 기타 등 예배팀을 위한 실제적인 합주와 악기별 레슨이 이어졌으며
저녁에는 찬양 집회를 열어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 한빛교회는 전광식 목사 초청 신년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교회의 부흥을 주제로 3일간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전광식 목사는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닌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며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창원 지역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서양에 비하면 아주 짧지만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서구에 개방된 문화와 문물을 도입하면서 오랜 봉건제도 하였던 구한말의 조선에 결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구국운동과 계몽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현실과 분리된 종교가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 있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선도하고 주도한 종교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기독교인들은 출애굽기와 에스더를 즐겨 읽으면서 한국판 출애굽의 역사와 에스더와 같은 구국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의 주체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민족 대표 34민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3.1 운동은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2천만 국민 중 기독교인은 1.2%인 25만 명에 불과했지만 사실상 민족의 정신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통계상 지금은 20%의 국민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영향력은 미미하고 민족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특권도 신분도 목숨도 바치고자 했습니다. 에스더의 그 위험을 무릅쓴 의로운 용기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당시 47세이셨습니다. 유관순 열사, 주기철 목사는 조국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용감하게 산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출산 비율이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의 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 인용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별로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출생아 100명 가운데 저소득층의 비율이 9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비율은 46.5%에서 54.5%로 8%포인트가량 증가하면서 소득 수준별 출산율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활 총괄반과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자치구, 시립병원, 민간병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단속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개 기관 등과 함께 3월 29일까지 전국 약 6,3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 요소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과 유해 환경을 비롯해 식품안전과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외교부가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열대 밀림 지역으로는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마약 밀매 조직의 불법 행위 등이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파나마의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모잠비크에서 납치와 살인 등 강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올해 대선과 총선 전후로 시위와 폭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 시스템 스마트 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합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4월 20일부터 완전히 통합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22일까지 83개 시군 152개 읍면동에서 순회 수리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트랙터와 이항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함께 수리와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순회 수리봉사가 영농기 농업기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 정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50대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해 올해 안에 2층 전기버스 50대 전량을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층 전기버스는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보다 160% 이상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할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도권 76개 학교, 강원권 12개 학교를 비롯해 전국에서 186개 대학교와 함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정부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그동안 재정 여건 등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돼 새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이 양질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29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